집주인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전세를 받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전세 사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집주인들이 개인 회생 절차를 악용해 시간을 끌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청주의 한 빌라에 입주한 유 씨 부부. 전세 계약 당시 건물에 근저당 4억 5천만 원이 있었지만 건물 가치가 10억이 넘고 전세보다 월세 계약 가구가 많아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1억 3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집주인 말에 별도의 돈이 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번 달 전셋집 계약이 만료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힘들게 받은 아파트 분양권도 포기했습니다. 현재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려면 대출을 전부 전액 대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추가로 또 대출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아랫집에 사는 다른 30대 역시 전세 보증금 8,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에 일단 알아봤을 때 뭐 다른 대환 대출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당장 그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고 해서 지금 저는 개인회생을 해야 되나. 알고 보니 전세 계약서에 쓰여 있던 다른 세대의 보증금과 계약 형태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돈 갚을 능력에 대한 기망이죠. 전세보증금 돌려줄 능력이 얼마 안 되는데도 충분히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거지. 피해자들은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모든 채권이 동결돼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만큼 빚을 감면해주고 이후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지만 전문가들은 자칫하면 시간 끌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전부 환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회생 제도를 그 사람이 해버리면 결국은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니까. 해당 임대인은 취재진에게 세입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파산이 아닌 회생 신청을 했고 계약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내용도 본인의 실수일 뿐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청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60여 세대가 40억 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